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30분 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눈이 많이 왔죠? 겨울인가요? 봄이에요?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 등교하는데 지장이 있었을 건데 역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럼 평소 들어온 거 아니죠? 좀 더 일찍 온 거죠? 아마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오늘이 이틀째인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첫째 째, 둘째 째, 뭐 셋째 날, 뭐 이런 날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3일씩 여러 번 하면 습관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내일부터는 늦게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싫어도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무리가 없지 않아 있어요. 1학년인데 학교 적응해야 되는데 근데 빨리 적응하면 좋겠죠. 우리 나루 학생이 좀 요즘에 좀 그래요. 오늘은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않고 뭐 좀 하자 하니까 막 안 하려고 해요. 혼자 세팅했습니다. 방금이 원래 세팅을 해주기로 했는데 삼각대도 다 설치도 안 해주고 핸드폰도 안 만져주고 했어요. 자 어제 혹시 기억나요? 어제 오미 법칙 했죠? 어제 오명책 하다가 사실은 좀 시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설명이 덜 된 게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명 법칙 하면은 우리가 공식으로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어제 배울 때 전류 입장에서 얘기를 했죠. 전류 입장에서. 그래서 I는 몇 분의 뭐라 했어요? R분의 V인데 I가 뭐죠? I가 뭐라 했어요? 전류였죠. 근데 전류는 뭘 전류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규 수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류가 뭐예요? 전자의 흐름이래요. 맞았죠? 대단한 거예요. 단위는 뭐였어요? 암페어였고 그 다음에 자 R은 뭐죠? 저항이죠. 단위는 뭐였어요? 그럼 저항을 뭐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 현장에서는 저항을 여기 보면 이게 여러분들 띠가 보이는 게 있죠. 이게 저항기인데 이거는 전자에도 들어가는 부품을 만든 거예요. 그럼 전기공사 현장에서는 저항을 만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특히 이제 통신이나 소방 하신 분들은 실제로 이 저항기를 만지는 경우는 있는데 전기공사, 순수 전기공사 현장에서는 저항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전등이라든지 전열을 만지는 것이지 이 저항을 만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hm 법칙에서 나오는 이제 저항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로를 그리겠지만 그때 이제 이런 개념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V는 뭐였어? V는 전압이었죠. 그래서 뭐 전기적인 압력이니 뭐니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확대가 돼요. 오명생 교류든 직류든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대문자로 써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이제 직류에서는 그냥 직류가 되는 거고 교류에서는 나중에 여러분 배우면 이제 시로값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어제 제가 끝날 때쯤에 이렇게 쓴 게 나눠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끝날 때쯤에 이렇게 흘려쓰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표현하면 교류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뭐가 확대가 되는 거냐면 이제 교류에서는 이제 임피던스라는 걸 확대가 되는데 똑같이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직류와 교류가 있는데 법칙들은 성립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음의 법칙이 직류에서 쓰이고 교류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회로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좀 더 회로를 그려보겠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안 해도 직류 같아요? 교류 같아요? 뭘 보고 알 수 있죠? 저항을 보고는 모릅니다. 이 부분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고.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교과서에서나 이런 거 본다고 봐보세요. 얘는 직류예요? 교류예요? 사실 이 전원 때문에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대문자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뉴트 2, 220 뉴트 2 사인 오메가 t라는 요상한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직류냐 결혼하는 소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공급해주는 조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류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러 개 봤을 때 건전지의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거예요? 위에요, 아래예요? 위에가 플러스고 아래가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자면 얘는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를까요? 시계 반대 방향일까요? 전자시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날로그 시계 옛날 이렇게 돌죠? 이게 시계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오른 방향이에요. 이렇게 이게 시계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전류는 어디로 흐르냐 정확히 말하면 이 회로의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거죠. 상상을 좀 해야 돼. 얘는 어떻게 흘러요? 그럼? 얘는 이제 저항이라 치면 교류에서는 어떻게 흘러요? 왔다리 갔다리예요.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극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극성은 있지만 60Hz라고 1초 60번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한정할 수 없는 거죠.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오음의 법칙을 적용을 시켜볼 건데 선생님이 이제 이 V를 다른 표현으로 한번 써볼 거예요. 이 V를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이제 2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 한번 이제 오음의 법칙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데 문제를 통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좀 봤다면 오음의 법칙이 I는 R분의 V만 써져 있는 게 아니라 뭣도 볼 수 있냐면 R분의 2라고 써져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혹시 본 적 있다? 오늘 처음 봤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음의 법칙 하면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저항이 있고 전선이 있고 여기에 이제 건전지가 있죠. 얘가 뭐겠어요? 전원이 되겠죠. 네. 얘는 이제 전기를 쓰는 이제 저항이 되는데 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기회로, 전자회로라고 이제 생각하면 부품이라고 생각하면 저항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대신에 기호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기호를 그리는 거예요. 약속을 한 거죠. 그죠? 그럼 얘를 쓰는 방법이 책에 따라 다른데 V로 쓰는 방법이 있고요. V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R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고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제 오늘 I, R, V를 구분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식으로 말하면 I를 구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원래 공식대로 R분의 V를 구하면 되는 거고 R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R은 I분의 V 이렇게 구하면 돼요. V는요? I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V를 표현할 때 여기 E를 표현했죠. E.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V하고 E하고의 차이점을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책을 보다 보면은 책마다 어떤 저자는 V로 쓴 사람이 있고 E로 쓴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V하고 E를 구분해 주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개념상으로 그게 맞기 때문에. 그럼 V하고 E하고 뭐가 다를까요? V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전압이라 했죠? 그럼 단위는 뭐예요? 단위는 이렇게 돼요. 근데 전기책을 보다 보면은 현장에서는 당연히 전압이라는 얘기를 훨씬 많이 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접지저항을 측정할 때는 전이라는 값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압이나 전위나 전위차란 말이 이제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상으로는 이제 전이라는 개념이 이제 원래 물리에서 나오긴 하는데 일단 똑같이 뭐라는 얘기예요? 단위가 볼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E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E. 단위가 뭐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볼트. 볼트예요. 근데 어제 제가 V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볼테이지라고 했죠. 볼테이지. 네. 근데 이거를 나중에 회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압 강하다는 표현을 또 해요. 잘 보세요. 전압이란 말을 얘기했는데 전이란 말도 얘기할 거고 전이차란 말도 얘기할 건데 나중에 무슨 얘기 난다고요? 전압 강하다는 얘기도 해요. 근데 똑같이 단위는 뭐냐? V예요. 그놈이 그놈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그러면 E도 볼트예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냐면은 얘는 기전력이에요. 전기가 일어나가지고 뭐 힘을 가지고 있다. 기전력. 영어로는 EMF의 약자인데 선생님이 강의할 때마다 영어에 대해서 울렁증이 생기고 있는데 뭐예요? 우리 선영학습. 네. EMF가 뭐의 약자예요? 영어는 안 해요, 근데.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E, M, F를 쓰는데 전기에는 준 놈이 있고 받은 놈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일상으로 돌아오면 전기공사 현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전기를 주는 쪽이 어디예요? 발전소, 뭐 전기실, 뭐 다. 진짜 소스는 어디입니까? 발전소죠. 네. 거기에서 철탑, 뭐 변전소, 2차 변전소, 그 다음에 전봇대, 그 다음에 규모가 크면은 전기실 들어오면 22,900V가 변화기를 통해서 382V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소스예요, 소스. 그러면은 220이 똑같이 220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이 그림 한번 선생님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선생님 그림을 잘 그린 거 잘 봐보세요. 자, 뭘 그렸어요 지금? TV 그렸죠? 지금 TV가 지금 플러그를 통해서 꽂혀져 있죠? 그러면 여기다 어디다 꽂아야 되겠어요? 콘센트를 꽂아야 되겠죠? 자, 우리는 알고 있죠? 몇 볼트라는 걸? 220볼트라는 걸. 그죠? 그럼 여기가 220볼트, 얘도 사용전압이 220볼트다. 그럼 여기다 꽂으면 T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표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220과 이 TV에 쓰는 220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들 표현한다면 선생님 220, 220 똑같습니다. 값은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전원이 되는 거예요. 콘센트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전원이 되는 거고 얘는 전기를 쓰는 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얘는 기전력이 되는 거고 얘는 전압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얘를 쓰려면 얘를 2로 써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발생된 220은 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를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뭐에 해당하는 공급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에 해당된다? 소비자와 공급자가 남다면 공급자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전압 강화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음의 법칙이 있는데 지금 구분한 게 뭐하고 뭘 구분했어요? V와 E를 구분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회로도를 간단한 회로를 한번 그려볼 테니까 여기서 이제 차이점 봐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이해되면은 이제 우리가 오음의 법칙이 조금 이해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다 지워볼게요. 지금 뭐만 기억하면 돼요? 오음의 법칙을 기억하는데 뭐하고 뭘 기억하라? E하고 V로 구분해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회로를 두 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마 머리가 사실은 좀 복잡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는 일단은 그냥 들어놓는 거예요. 회로를 그려볼게요. 다른 점이 뭔가? 선생님 크기가 달라요. 그러면 머리 아파요. 다른 점이 뭐예요 지금? 하나는 V로 썼고 하나는 E로 썼죠. 선생님이 이걸 더 좋아한다고요?
왜? 구분이 되니까요. 여기도 보면 건전지가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소스예요. 소스. 공급자예요. 근데 회로가 복잡해지면 그걸 구분해줘야 돼요. 선생님 그려볼게요. 그럼 이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해요? 이거? 왼쪽 거. 시그방향이죠. 얘는요? 똑같죠? 왜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야 되는데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선이죠. 도선. 우리가 이론상에서는 이 도선은 저항이 있다 없다? 모든 가정은 저항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칙이 통하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전선 가지고 콘센트에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도선을 0으로 쳐요? 0이 아닌 걸로 쳐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갖고 하여튼 전기를 끌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요즘 같은 축제 같은 경우 하면 뭐 만들죠? 천막 쳐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멀티탭을 꽂은다. 그러면 몇 미터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팩트에다가 콘센트를 쭉 연결해갖고 멀티탭을 단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거리가 이런 몇 미터 정도 되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전제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게 뭐 램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전기 뭐 히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 콘센트에서 제일 가까운 데를 찾아봤더니 이 정도의 거리가 있다면 여러분들 몇 미터까지 전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중에 파는 거는 멀티탭이 보통 3m, 1.5m, 5m짜리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몇 미터까지 전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뭘 것 같아요? 주연이 어쩌면 여기다가 TV를 꽂든지 뭐 다른 걸 꽂든지 사용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할까요? 네 생각에 전기를 지금 3주 배웠는데 네. 어떤 기준으로 멀티탭의 길이를 제한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기준? 전압. 어? 전압. 그러면 여기서 전압이 220V였어요. 그럼 측정기로 가져가고 여기를 찍어야겠죠. 요거를 계산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계산을 하면 이 멀티탭 회사 전화해 봐야 돼요. 여기에 저항이 몇이냐고. 그걸 이제 전기 기사 실무에서는 이제 전압 강화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서 도선이 얘기라고 하지만 여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저항선이 존재하겠죠. 네. 그럼 길이가 늘어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저항은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면은 V는 IR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말하는 전압 강화는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20을 공급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만약에 100V가 나온다고 생각합시다. TV는 220에서 쓸 수 있는데 켜져요? 안 켜지는 거예요. 이제 무한저항이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50m짜리 멀티탭 가져온다고 해서 작업선을 가져온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TV를 만들 때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0% 오차 내에서는 동작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한전에서 전기를 아무리 잘 만들어줘도 220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 집에서 220을 꽂더라도 220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기실에 달려있는 거고 주택 같은 경우는 한전 거 전봇대에 달려있는 변압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220V 플러스 마이너스 10% 안에 있으면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22를 빼고 플러스 22를 더하면 그 범위 내에 있으면은 전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해 준 거예요. 만약에 그래도 동결하지 않은 것은 누구 탓이에요? TV 탓인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기전력하고 지금 전압 강화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얘는 우리 입장에서 소스죠? 얘는 전기를 안 쓰면 줬는데 본의 아니게 전기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죠? 전압 강화가 두 군데에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압 강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도선의 저항이 0이니까 여기 생기죠? 여기 생기죠? 그러면 선생님이 전류 방향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전류 방향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전류는 어떻게 흐른다? 이 방향으로 흐른다.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선생님에다가 이제 값을 넣어주면 여러분들은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몇 볼트로 해보고 싶어요? 건전지가 몇 볼트예요? 1.5볼트죠? 네. 1.5볼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몇 볼트예요? 몇 볼트가 아니죠? 선생님이 산수 되게 그냥 1.5  mom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1.5 볼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몇으로? 1.5 옴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서는 전류는 몇 암페어입니까? 봐도 되죠? 자, 잘 보세요. 이제 물어본 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입니까? 이러고 물어볼 수도 있고, R이라는 저항이 얼마인지 1.5라고 나오는데 이 R이라는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입니까? 이러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해돼요? 똑같죠?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몇 암페어 흘러요? 왜 이런 거예요? I는 I분의 V죠? 네. I는 I분의 V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저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걸 보고 직렬이냐 병렬이냐 물어본 사람도 없었겠지만 이거 직렬이야 병렬이야? 네. 이거 저항 직렬 연결된 거야 병렬 연결된 거예요? 직렬 아니에요. 확실해요? 네. 병렬 아니에요? 직렬 아니에요. 그거 알아보세요 내일까지. 아직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안 배웠습니다.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해석을 못하면 현장 가면 이제 사고 치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장은 다 병렬이에요. 왜냐면 220V 같이 쓰기 때문에. 근데 만에 하나 전등을 연결해라, 콘센트를 연결해라, 직렬로 연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요? 터지지는 않습니다. 전등은 켜질 수도 있고 안 켜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하면 알게 돼요. 콘센트는 직렬 연결하는 순간 터지지 않습니다. 100% 동작 아니에요. 한 개는 직렬인지 병렬인지 모른다 칩시다. 멀티탭 하나 해봤죠? 근데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직렬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멀티탭은. 왜요? 꽂기만 꽂으면 뭘로 되기? 병렬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공사로 가게 되면은 내가 억지로 아주 복잡하게 하면 직렬 연결할 수 있어요. 근데 직렬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를 다는 순간 전압이 절반 단위가 버려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못 할 거예요. 아마 내일 시간에 설명해 줄 건데 직렬 연결하기 더 어렵습니다. 다 병렬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장 갔는데 이 친구를 일을 시켰는데 전열을 직렬 연결했다. 이 사람 크게 될 사람이에요. 엄청 복잡해. 직렬 연결하려면 좀 전기를 알아야 돼. 그냥 꽂으면 다 병렬이야. 근데 잘못 꽂으면 이제 뻥 나가죠.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 안 되는데 만나게 돼.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I는 R분의 V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I는 R분의 V니까 어려운 거 없죠? 네. 여기서는 공식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말하면 I는 몇 분의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돼, 2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생님 헷갈리게 한번 할 거예요. 자, 한 5분 남았는데 헷갈리게 하고 선생님 오늘 문을 닫겠습니다, 강의를. 자, 정확히 말하면 선생님 이게 회로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를 V라 하자. 얘 V하고 얘 V하고 구분이 된가요?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얘 뭐라고 생각해요? 이 V하고 이 V를 말로 해보세요. 이 V는 뭐고 이 V는 뭐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표기를 생각해줘야 돼요. 얘는 V고 얘는 V 아니에요. 조현이, 네. 이 V와 이 V라고 차이점이 뭐야? B는 전압, B는 전압 강화. 그렇지. 와, 박수 박수.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이 1.5, 1.5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는 중놈이고 순놈이에요. 그러니까 E하고 V를 구분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단순하게 실수로 V 살아버리면 혼동이 오는 거야. 이해한 사람 이해하겠지만.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 V를 쓰면은 문제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 딱 해놓고 V. 하나는 안 헷갈리겠죠? 이해돼요, 지금 뭔 말인지? 그럼 만약에 이거를 오음의 법칙으로 푼다면 여기는 전류가 아니니까 어떻게 돼? 빨간색으로 선생님 해볼까요? 안 헷갈리게. 이렇게 되면 이 V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여기도 만약에 선생님이 빨간색을 줄줄 아니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근데 측정은 달라집니다. 선생님 측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측정기라고 봅시다. 어제 선생님 들고 왔었죠? 네. 전압계는 병렬로 측정을 합니다. 전류계는 이제 교류 전류는 달라지지만 직류에서는 이제 전류계는 직렬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키먼자를 쓰기 때문에 거는 거예요. 근데 전압은 측정을 해야 되겠죠. 자, 선생님 이 저항에 걸린 전압을 측정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항 그까지 가야겠죠. 여기를 측정했어요. 그래서 쭉 팔을 뻗쳐서 쭉 와보세요. 여기 측정했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저항 값을 몰라도 몇 볼트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1.5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도선이 제로니까 저항이. 그러니까 저항을 몰라도 전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직렬이든 병렬이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상태는. 어찌 보면 병렬에 가까울 수도 있죠. 나중에 직렬하고 병렬을 알게 되면 병렬은 전압을 갖게 하는 거고 직렬은 전류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 직렬입니까 병렬입니까 물어보면 선생님 망설여져요. 저항을 2개 이상 연결해 놓으면 선생님이 아 이거 직렬이나 병렬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멈칫한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병렬은 전압이 같아요. 근데 전류도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여기에서 측정하고 여기 측정하고 똑같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항이 이제 2개가 3개가 늘어나면 또 걱정을 줍니다. 자, 여기서 측정해 볼게요. 쭉 몇 볼트가 되는 거예요? 몇 볼트가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과 얘기를 저항을 지우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항을 지웁니다. 전압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를 3볼트로 바꾸겠습니다. 여기를 20볼트로 바꾸겠습니다. 자, VR은 몇이에요? VR은 몇 볼트예요? 자, 저항 얼마인지 모릅니다. 전류 측정 안 했습니다. 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몇 볼트가 되는 거예요? 20볼트. 그 눈을 뜨면 이제 전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VR을 표현하면 선생님이 그 이 부분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VR을 말로 표현하면은 말로 쓸 줄 알아야 돼요. VR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저항 R에서 발생하는 전압강화로 정의를 해줘야 돼요. 발생하는 뭐라고요? 좀 우리가 잘 익숙치 않지만 전압강화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급자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얘는 뭐가 되겠어요? 공급자. 얘는 뭐예요?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저항에 쓰는 거고 저항에 쓰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도 써준다면 여기서 V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항 어디서 발생하는? R에서 발생하는 뭐가 된다고요? 전압 강화란 말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기전력과 전압 강화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음의 법칙이 적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한테 과제를 주겠습니다. 다 썼어요? 영상 보고 쓰세요.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실제입니다. 이거는 실제란 말은 전경사 현장이에요. 선생님이 도면을 잘 치진 않지만 도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전등 도면. 자, 이게 평면도입니다. 건축 평면도. 뭔지는 모르겠어 나도. 이게 뭔 것 같아요? 문이죠? 네. 보통 여기가 이제 분전반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분전반. 그럼 선생님이 등을 그냥 무작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등이라고 생각하고 스위치는 여기 있다 칩시다. 그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L1 해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위치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가닥수를 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선생님도 한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A, B, 뭐 A 맞아 안 맞네. A, B, C로 해야 되는데 또 잠깐만요. 문제입니다. 이게 직렬인지 병렬인지 생각하고 보고 반대편에 뭐가 되겠어요? 전열이 됩니다. 전열.
전열을 이렇게 그립니다. 사랑하는 숭이광시초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네, 아침에 추운 날씨 속에 눈까지 내려가지고 등교하시고 또 출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직렬인지 병렬인지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알겠죠? 갖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TV를 잘 켜주시고요. 오늘부터는 24개 학급에 종교부장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종교부장 학생들은